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용TV 용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특별 초대 손님 저 빨래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제가 흔한 자취생분들 많이들 이렇게 사시겠지만은 빨래를 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에다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웬만하면 안 나오게 이렇게 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나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환자 모드로 돌아와서 환자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 병원 다녀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전공의 분들이 지금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약만 타면 되니까 그 어떤 중요한 어떤 진료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보통 강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번 바뀌시거든요. 진료 갈 때마다. 그분들한테 이제 간단한 진료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와요. 근데 예전에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 있을 때 몇 번 못한 적은 있어도 지금 이번에는 제가 지금 2달인가 3달 됐는데 이제는 기약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제 교수님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언제 돌아오실지 이제는 진짜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료를 앞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그 오후에만 진료를 저는 받아요. 왜냐면 제가 오전에 진통제 먹고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오전 진료로 하면은 이제 제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직접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뭐 어머님이 좀 가주신다든지 뭐 어떻게든 방법을 해서 안 가고 그랬거든요. 오후에 진료를 받아서 약을 타오려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됐는데요. 약을 예전에는 오전 10시 반, 저녁 10시 반 이렇게 12시간마다 먹었었어요. 이거를 못 바꿨었어요. 바꾸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1시간 반을 당겨가지고 지금은 오전 9시, 밤 9시 이렇게 12시간 간격으로 먹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당기긴 했는데 저 진료가 11시에요. 가장 마지막이 11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0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오전 약 9시에 먹으면 최소 1시간은 있어야 제가 약을 돌고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10시로 잡으면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저희 집에서 가는데 버스 타고 나가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지하철 내려서 셔틀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몸으로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계속 오래 앉아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의자가 저한테는 또 굉장히 고통을 또 주고, 앉아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의자가 좀 딱딱하고 저는 그런 데 앉으면 좀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가야 되는데 정상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저번 달에는 조금 최대한 늦춰줄 수 없냐, 어떻게라도 오전에 한 12시까지라도 안 되냐고 했는데 11시가 마지막 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1시까지라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나가면 1시간 반은 잡고 가야 도착을 하거든요. 거리는 얼마 안 먼데 조금 갈아타고 이런 거가 여러 번이고, 셔틀 타는 것도 거리에 비해서는 꽤 오래 걸리고, 거기가 차가 많이 막히고 이런 곳이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또 뭐가 문제냐면요, 오전에 아침 일찍 나가면요 기온이 그 차이가 되게 커요. 왜냐면 오후만 되더라도 지금 기온이면요 오후에 가면 괜찮거든요, 그래도. 근데
아침에 가면 그 기온에서는 저한테 이게 바람이 닿으면 통증이 막 심하게 오니까 그런 고통을 주는 요소가 많은 상태에서 이 가야 된다는 게, 이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또 딱히 해결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다 보니까, 왜냐면 교수님께서는 가까운,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약을 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제가 그 방법이 있으면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제가 처방받는 용량은 병원급에서는 안 돼요. 의원은 당연히 안 되고 병원급에서도 처방이 안 돼요. 대학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거 딱 들으시고는,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도 와야겠다고 막 안타까워는 하시는데, 뭐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많이 나요. 도대체 내가 왜, 이게 병원이 이게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지금 이게 뭔가 도대체. 약 하나 타러 여기 오는 것도 진짜 고통인데, 이 진료가 참 감사하게 되다가 이게 안 되니까요. 제가 요새 많이 참 힘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이렇게 다녀야 될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걸로 많이 힘들었네요. 근데 요즘 제가 약 줄이고, 이제 예전에 제가 약 먹을 때는요, 용량이 높을 때였을 때여도 원래 타진 서방정이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가 12시간이 가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오래 먹어서 그런 건지, 혹은 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일찍 그렇게 좀 약이 좀 빨리 떨어지는 건지,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용량, 이렇게 약 시간이 12시간을 못 가고 빨리 떨어져 버려요. 그게 약을 먹으면서 점점점 좀 그게 짧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그 정도밖에 안 가니까,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버텼냐면, 아이알코돈이라는 그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효과가 빨리 오는 약이 있어요. 딱 하나 먹으면 빨리 녹아가지고, 그게 이제 약이 떨어져가지고 통증이 올라오면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빨리 먹고 버티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안 지키면, 타진 서방정을 제가 아플 때마다 먹는 그런 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안 지켜버리면 그 약의 어떤 중첩 효과 이런 게, 이건 한번 잘못 먹으면 12시간씩 가는 약인데 위험하기도 하고 안 좋죠. 그렇게 적응이 돼버리면 약이 또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타진 서방정은 중복해서 절대 안 먹으려고 제가 꼭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을 줄이고 IR 코돈을 막 안 먹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렇게 막 만들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영상에서 보이는 시간만 딱 보시겠지만은, 그 딱 약 떨어지는 그때가 오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고통을 제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생으로 참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면은 너무 뭐 고통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뭐 이걸로도 다 표현이 안 되고, 이 단어로도. 이거는 이제 여자친구도 몰라요. 왜냐면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줄고 제가 잘 참고 이러는데, 없을 때는 제가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잘 못 참아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많은, 제가 조금 극복했거나 혹시 혹은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려고 해요. 뭔 생각들이 드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서 막 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당연히 힘든 게 있고, 공부도 힘들고, 생각처럼 안 되는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 동료나 뭐 상사들과의 어떤 뭐 부당함, 부조리함,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쭉 살다 보면. 그렇지만 차이가 뭐가 있냐면, 24시간, 한 달, 360일 내내 그러지 않는다. 쉴 새도 없이 그러지 않잖아요. 적어도 퇴근이 있고, 자는 시간이 있고, 뭐 그렇게라도 어쨌든 아닌 시간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고,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좋은 학교를 가는 어떤 희망과 어떤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 보상이 있고, 직장 생활 우리 일하고 힘들어도 월급 받고 어쨌든 그런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환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더군다나 저는 나을 수 있다는 뭐 어떤 희망이나 이게 없어요. 이게 쉬는 시간이 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저희 친누나가 좀 생리통이 많이 심했어요. 근데 그 어릴 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봐서 그런지 한 달 동안에 사람이 생리통 이런 관련된 걸로 일주일을 고생한다. 이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사람이 저러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렇게 아프고 막 힘들고 이거를 1년에 일주일도 아니고 이거 한 달마다 저걸 사람이 계속 저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건 뭐 쉴 새가 없어요. 단 1초도 아예 통증이 없고 이런 순간은 저한테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건 지옥이다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예 아무리 그래도 조금 괜찮을 때도 있고 이래야 버티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저한테 선택지는 이거거든요. 선택할 수도 없지만은 몸에 통증이 그래요. 어느 한 곳의 통증이 확 극심하거나 그게 아니어도 뭐 전신이 다 아프든, 그러니까 어디에서 몸에서요 두 군데가 아프든 세 군데가 아프든 사실 그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안 중요하냐면 어디 하나가 확 극심하게 아프든 아무튼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데가 어쨌든 아프든 결과적으로 저는 통증이 없는 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이고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었어요. 전에 뭐 버티는 원동력은 통증이 아무리 와도 야, 내가 반드시 극복할 것이야. 반드시 극복할 거다. 어떤 의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나을 거야. 희망. 뭐 이런 걸로 계속 버티다가 이제 낫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절망, 좌절이 왔고. 근데 저는 환자로의 삶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파도 어떤 나한테 즐거움이나 행복할 수 있는 일 같은 게 간헐적으로라도 있으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환자가 무조건 중병에 걸려서만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병이 아닐지라도 정말 나는 삶에 어떤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 난 너무 불행하고 우울해.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사실 제 질병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못 낫고 거의 끝간까지 갔을 때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니까요. 몸이 낫지 않는 이상, 이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나는 살 방법이 없어 라고 단언을 했어요. 절대로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게 깨닫게 됐죠, 지금.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통증이 계속 있어도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의지를 계속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걸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요즘 견디는 건 그냥 이제 미래에 어떤 제가 제 꿈이었던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지금 없지만 아내와 아이들하고 함께 막 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견뎌요. 그거 아니면 저는 무너질 거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거든요. 저 이 영상 찍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방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환자로서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무너져서 뭐 제가 어떻게 됐다는 소식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제 영상을 봐왔던 분들도 분명 영향이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성격과 어떤 기질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라고 하지 않았지만
너가 이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가 무너지고 네가 그런 모습을 보여버리면 너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래? 이 무책임한 놈아. 뭔가 그런 식으로 타인을 위해서도 하지만 저 자신을 지탱하려고,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으려고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견딜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거기까지 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이겨냈다고 극복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을 한 1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청난 기적이고 이렇게 약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유튜브 나중에 하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살림하고 육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제가 봤던 사람인지 아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의 모습부터 해서 제가 어떤 살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저는 또 그만한 기적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제가 어떤 한 사람의 몫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가능하다 이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단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멘탈도 세고 생활력도 정말 강하고 저는 귀찮은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될 정도면은 저는 진짜 제 삶이요. 남들이 진짜 안 되고 이건 진짜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힘든 일 그런 거 해왔던 사람인데 야 그런 제가 무너졌으면 진짜로 방법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모든 주변 사람들도 뭔 얘기를 어떻게 하든 생각을 하든 그 사람들도 제 상황이면 나는 너만큼도 무조건 못 버틴다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상황이.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순간에도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저는 수도 없이 이게 위기가 와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 거거든요. 몇 분이 보시던 간에 저한테 제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원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또 이 과정 속에 있지만은 저런 환경에서 이게 말이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해냈다. 야 진짜 이거는 기적이다. 근데 뭔가 로또 당첨되는 그런 게 아니고 노력으로 뭔가 이 사람의 의지로 보여지는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거 말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꼭 되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좀 환자로서 주절주절 얘기를 좀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 벚꽃 피는 거 구경 갔을 때 그런 거 영상도 좀 담아가지고 오랜만에 야외에서 좀 그런 모습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맨날 저 실내에서만 여기서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너무 오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밝은 햇빛 아래에서 꽃도 보이고 그런 곳에서 예쁜 영상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도 날 좀 풀리니까 야외에서 햇빛도 좀 잘 좀 받으시고 건강들 잘 챙기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